지난 새삼 훈련 때도 했는데 같은 내용인데 이제 조금 이제 변경을 시켜서 정신의 자주력 함양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머리에 타는 불을 끄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물질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이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이 날로 쇠약하고, 이 사람이 사용해야 할 물질의 세력이 날로 융성해서 그 참 쇠약한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지 못하게 따라 그 생활이 어찌 바란 거가 없으리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물질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물질의 지배를 돼서 사람이 참 정신이 쇠약해져서 노예 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 세상의 병증이나 정신이나 육신의 병증이 다 발생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이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 정신 개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신의 자주력 함양이 되겠어요. 자주력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무엇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자기 스스로. 나라가 주권을 잃으면 자기 스스로 주권 행사를 할 수 없잖아요. 자주력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신이 물질의 지배가 되면 어떤 경계에 차게 되면 자주력을 잃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물질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고 경계가 하자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 정신의 자주력 함양이 함양이라는 이렇게 기른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어떻게 정신 자주력을 함양하냐? 머리에 타는 불을 꺼버려라. 지금 인류가 지금 머리에 불이 붙었단 말이죠. 불이 붙어서 정신 수양을 하지 않아서 그 타는 불을 꺼버리라. 그렇게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정신 수양의 필요, 현대 위기와 극복 이렇게 했어요. 우주의 이치는 음양이 상추 반복한 가운데 사시가 순환하고 만물이 화육된다. 이게 있어요. 우주의 원리는 음과 양이 있어요. 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밤이고 양은 낮이고요. 음이라는 건 겨울이고 양은 여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밤낮이 바뀐단 말이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이 서로 계속 순환하잖아요. 이거를 동양에서는 음양상승이라고 한다. 음이 강할 때 양이 차차 자라나서 내중에 양을 이겨버리고 또 음이 졌다가 음이 또 차차 자라서 양을 이기고 음과 양이 교대로 서로 이 힘이 이기는 걸 갖다 음양상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양상승의 원리를 따라서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 반복되는 그 속에서 만물이 자라난다. 이게 동양의 우리 이제 주역의 사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상승이라고 하는 건 서로 이긴다, 다퉈서 이긴다고 했는데 이걸 상추라고 해서 서로 밀어준다. 이게 밀어준다는 건 서로 양보한다는 말이죠. 음이 한번 이렇게 했으면 자리를 차지했으면 양한테 그 자리를 양보하고 서로 밀어주는 거예요. 양보를 해주는 이렇게 음양상승을 음양상추라고 이렇게 우리 이제 원불교에서는 많이 이렇게 한다 이거죠. 상추하는 반복하는 가운데 사시가 순환한다.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서 우리 생활로 동과 정이 있단 말이에요. 동은 양이고 정은 음이란 말이에요. 동과 장이 있는데 서로 균형을 잃지 아니하고 반복되는 조화 속에서 동을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에 정을 해야 되고 정을 했으면 동을 해야 돼서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된다 이거죠. 사람이 활동을 했으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정했으면 또 잠만 계속 자면 안 되고 동을 해야 되잖아요. 동하고 정하는 그 사이를 잘하는 거예요. 딴 사람 다 똑같아요. 동정은 같아요. 일을 하고 쉬고 일을 하고 쉬는데 그거를 차이가 생긴다 이거예요. 일을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쉬지를 않고 그냥 계속 또 텔레비를 보고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면 머리가 쉬질 않잖아요. 그러다가 또 동하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동하기만 한다 이거죠. 그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속 정하기만 한다 이거예요. 낮에도 놀고 밤에도 놀고 계속 놀다 이거예요. 이게 반복을 하면서 동적을 반복하면서 그때 열심히 일심을 잡아서 공부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복습도 하고 연마도 하고 휴양도 하고 이렇게 동정을
반복하면서 그것이 점점점점 일심이 되고 해갖고 이게 한 사람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그 동정을 잘못해갖고 그냥 이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하면 이 새로운 역사가 창조 안 되고 다 똑같은데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사람 태어나서 유년기, 청년기 그때 그냥 열심히 해갖고 자기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수양을 해갖고 잘 죽으면 또 잘 나고 이걸 반복하는 속에 역사가 있는데 이게 자라날 때 제멋대로 자랐다 죽을 때 제멋대로 죽고 이 동정이 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가 안 되는 것이라 그 순환하는 바퀴는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잘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현대인들은 주야로 그칠 줄 모르고 동한다 이거예요. 주야로 동하는 거예요. 낮에도 동하고 밤에도 동하고 막 잠잘 때도 꿈꾸고 계속 동하는 거예요. 이 힘신간의 진력이 돼서 몸과 마음이 힘이 다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여력이 없어갖고 불안해지고 거기 병이 걸려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된다. 이게 머리에 불이 붙은 현대인이라 이렇게 한다. 열에 불이 붙은 현대인. 인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머리에 불을 꺼야 된단 말이에요. 어? 낮에 활동을 해서 저녁에 수양을 해갖고 꺼갖고 안정하게 돌아가야죠. 어? 그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낮에는 열심히 일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밤낮, 이건 밤낮 없이 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일 불행 힘들어요. 밤에 그냥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것쯤 힘든 게 없잖아요. 이게 머리에 불이 붙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이 최대 과제를 전 인류에게 해결해야 한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세상의 인심은 화려한 물질 문명에 끌려서 물질 문명이 너무나 화려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끌려서 의식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의식이 그냥 보고 싶은 건 보고 듣고 싶은 건 듣고 그걸 통제를 해요. 보고 싶어도 안 보고 듣고 싶어도 안 듣고 이게 절제를 해야 한다. 밤이 되면 더 꺼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식 출입을 규제가 없이 무절제하게 그냥 사용해버린다. 의식을 무절제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정신의 자주력을 잃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중에는 정신의 자주력을 잃으면 예의 염치도 없어지고 윤리도덕도 소멸되고 이 사회 도덕성이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편리, 육신의 안락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관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것만 자꾸 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 정신은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다 보니까 그냥 재미있고 맛있고 막 술 먹고 노래하고 여기에만 즐기다 보니까 본성을 상실했다. 참된 본성을 상실하고 정신을 모으지를 않고 흩어버린단 말이야. 흩어버린다. 이 세상에 정신을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 이렇게 안건이가 실심 근데 이 모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뭐 장학금도 받고 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대요? 근데 아는데 나만 안 가르쳐주고 혼자만 몰래 뜨는 거죠. 본성을 상실하고 정신을 흩어버려서 결과가 뭐냐? 개인과 가정과 사회, 개인과 개인, 가정과 가정,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정의가 없어진다. 정의라는 것은 서로 사귀어서 다정해진 정의예요. 프렌드십이에요, 프렌드십. 프렌드십이요. 사람들의 정의가 없어진단 말이죠. 요게,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본위로 살게 돼서 고통과 불행이 따르게 된다. 이게 현대예요. 윤리도덕과 예의염치도 없어지고, 윤리도덕 타락되고, 사람의 정신은 죄악해지고, 정의는 없어지고, 자기 본위로 살다 보니까 고통과 불안이 따르게 되고, 이게 오늘날의 이 정신날 함양하지 않은 모든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대로 듣고만 볼 것이냐. 근데 과학이 이걸 해결해 주지 않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정신 수양을 안 시켜줘요.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이건 못 해준다 이거예요. 정신 수양을 어떻게 AI가 해줘요. 지식은 가르쳐 주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가 최대 문제다 이거예요.
지금 세상은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사람의 욕심이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이 속에 욕심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욕심이 들어있는데 화려한 물질 문명에 여기 끌려가지고 욕심이 끝없이 이게 뻗쳐나간다 이거예요. 욕심이 끝없이 뻗쳐나가니까 이게 동정 없이 밤낮 없이 쉬지도 않고 끝없이 뻗쳐나간다 이거예요. 욕심이 날로 치성함으로 이 마음 공부가 아니면 이 욕심을 항복받을 수 없고 욕심을 항복받지 못하면 이 세상의 평화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오는 것은 전부 물질 문명에 따라 치달아가는 이 욕심을 항복받지 못해 생각이기 때문에 정신수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이제 이 선방이 그거를 정신을 수양해서 각자의 그 자주력을 함양해 갖고 사회국가 세계에다가 이 도움을 주는 얼마나 소중한 법도량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여기서 정신 수양을 해서 이 정신 수양의 정신을 사회로 세계로 밖으로 뻗쳐나가야 한다. 생활화, 대중화, 시대화 시켜서 뻗쳐나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 이거죠. 그렇죠? 준모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들에게 빨리는 아니고 뭐야 되지? 그게 하지 말고 전무치신 애가 가르쳐주면 되지. 그러니까 전무치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무 이런 멋있어 타이틀 이게 아니라 교무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런 정신수양을 가르쳐줘야 되려면 제가로 있으면 배우려고 안 하잖아요. 저 교무가 돼야 배우는데 교무라고 해도 다 배우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배우지. 교무도 공부 안 하고 안 배워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교무하면 돼볼래요? 네,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이, 잘했어. 여기 와서 매일 내가 하라 그러면요, 이게 자꾸 얘기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정신수양이란 뭐냐? 우리 인류가 정신을 수양하는 데 치중해야 되나니. 정신수양을 전 인류가 해야 된단 말이죠. 수양이란 육신에 밥을 먹이는 것 같이 정신에 밥을 먹이는 거다. 우리가 사시로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못 살잖아요. 정신에도 수양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에너지를 그냥 쓰지 않고 계속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질병이 되는 거죠.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진리가 어떻게 해? 밤을 만들어 잠을 자게 했어요. 그냥 억지로 수양시키는 거예요. 잠이란 건 수양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수양? 그냥 늙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중국에 들어가 그냥 수양을 하는 거예요. 늙어 죽으면 뭐 자꾸 자격을 못하잖아. 늙으면.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수양을 하게 만들었어.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가 파멸되는 거예요. 밤이란 게 있고 죽음이란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식물들도 밤에 이렇게 콱 움축됐다가 자라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정신에 밥을 먹이는 수양을 하자. 여기 보면 아주 상세하게 다 있어요. 유정물은 배우지 아니하되 동물이란 말이야. 동물은 안 배워도 근본적으로 알아진고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안 배워도 알아진단 말이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뭐 배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몇 달만 되면 그냥 보면 되게 알아먹어요. 조금만 있으면 다 말도 하고 다 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방 알아먹어요. 그거 다 배우지 않은 거예요. 유정물이라는 거는 참 묘해갖고 다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배우는 게란 말이에요. 응? 내가 보면 여기 정덕도서관에 까치집이 많이 여러 개 있어. 근데 까치집이 그 집 짓는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갖다가 나무를 갖다 그렇게 져갖고 태어나서 안 배웠을 건데 다 짓더라고요. 다 져. 작년에 한번 봤더니 큰 나무에다 큰 까치집을 하나 쳤어. 너무나 크게 졌는데 바람이 불어가고 확 무너져 버린 거야. 그냥 그렇게 애써진 게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 또 갖다 똑같이 또 졌어요. 올해는 안 무너졌어요. 이거 작년에 무너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까치도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야 비고 오고 추울 때 편안한가 봐. 그런데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다른 동물보다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왜 많아요? 배워요.
듣고 배우기 위해서 아는 거 하고자 하면 몇백 배가 돼요. 몇백 배가 돼요. 되기 때문에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걸 취하자면, 그냥 그 욕심을 채우자 하면 예의 염치와 공정한 법칙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을 무력을 다해서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나라 같은 무력도 다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 어떻게 돼요? 막 욕심으로 그걸 얻으려고 하다가 가폐 망친다. 집안이 망하고 몸을 망해버리고, 응? 병이 들고, 번민망상과 분심철효와 그냥 애가 타고 화가 나고 자포자기의 염세증도 나며, 응? 자포자기도 한단 말이에요. 신경쇠약자도 되며, 실진자,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도 되며, 극도에 들어와 자살까지도 하게 되나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신을 수양하지 않으면 자살도 하게 되고, 정신도 잃게 되고, 신경쇠약도 되고, 번민망상, 분심철효, 자포자기, 가패신망, 온갖 게 다 따라붙으니까, 이걸 그냥 두면 되겠냐. 천지만엽으로 벌려가는 욕심, 천가지 만가지로 벌려가는 욕심, 끝없이 벌려가는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이거를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서, 온전한 정신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정신이 뭐라겠죠? 온전한 정신. 네? 일심이라겠죠. 일심을 얻어서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수양을 하자. 자기 스스로 뭐를 처리할 수 있는 힘, 이거를 위해서 수양을 하자. 이게 정신 수양의 목적이란 말이죠. 예, 정신과 수양, 이건 정전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방법을 한번 해보자. 방법은 간단하다, 이게.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냐. 육근이 무사하면, 몸과 마음이 일이 없으면, 이 소리예요. 염불, 좌선, 주송 등으로 흩어진 마음을 일심으로 통일시키며, 학생들은 공부 갖고 통일시켜도 돼요. 공부 갖고 통일이 되잖아요. 근데 완전한 통일은 염불좌선 주송을 해야 돼. 공부 갖고 한 것보다 그거 공부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염불좌선 주송을 해요. 완전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계속 하루 종일 염불좌선만 하면 안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흩어진 마음을 일심으로 통일시키며 육근이 유사하면, 일이 있으면 정의를 길러서, 이게 정신수양의 방법이에요. 일이 있으면 정의를 기르고, 일이 없으면 정신통일하란 말이에요. 일심을 통일하라, 일심을 통일하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번뇌망상과 일체 잡념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번뇌망상, 일체 사심잡념을 싹 씻어버리고 천심을 길러내서, 그렇게 되면 아무 다심이 없으면 뭐가 돼요? 응? 천심, 하늘마음이 된다. 하늘마음이 돼서 본성을 회복해가는, 참된 본성을 회복하는 생활로 대원정기합이란다. 이렇게 했어요. 대원정기는 크게 뚜렷하고 바른 기운, 이 우주에는 크게 뚜렷하고 바른 이론상의 기운이 있어요. 거기에 이론상 기운에 합의를 하게 된다. 이런 공부를 하자는 게 이게 수양이란 말이에요. 천심을 길른다 이거예요. 일심이 통일되면 뭐가 길러져요? 하늘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건이는 MIT 가서 얼마큼 일심이 길러졌나? 많이 배웠는데 천심이 이루어졌냐? 어릴 때 순수한 마음이 돌아갔냐? 이게 일심이 완전 통일된 거야. 그게 안 돌아가면 뭔가 욕심이 붙어갖고, 욕심으로 붙은 거야. 완전 통일은 욕심이 딱 끊어지고 확 통일돼야 되는데, 욕심이 남아있으면 아직도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학문만 갖고는 통일이 완전히 안 된다. 연불자선 해야 된다. 이게 선빵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얼굴이 맑아지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더 해갖고 이제 천심을 길러야 한다. 이게 천심. 오늘 노래도 했잖아요. 무슨 노래도 그렇죠. 노래도 했으니까 대원정기를 길러야 한다. 크게 뚜렷하고 바른 기원, 이게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원기 61년에 지금 61년이 몇 년 됐어요? 48년 전이에요. 내가 그때 카이스트 1학년인가? 박사과정 1학년이에요. 박사과정 1학년 때 거기 진도안에 갔더니 대산동사님이 이 법문을 한 거예요. 정진수양 법문을 하고 계룡산에 올라가서 참 이렇게 여러 대중을 앉혀놓고 딱 쓰셔서 얘기했어요. 하늘보다도 더 섰고 땅 대지를 뚫는 대원정기를
크게 뚜렷한 기운을 함양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도 개성이 나는 거예요. 하늘보다도 솟고 대지를 뚫는 대원정기, 크게 뚜렷하고 바른 기운을 함양해야 한다. 정신을 수양해서. 우리가 정신 수양해서 그런 기운을 기르고 있느냐. 열심히 통일돼야 되고 이렇게 통일돼야 되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대원정기를 함양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황창환 씨 대원정기 함양해야 되거든. 알았어요? 이거는 어디도 없어요. 대원정기란 말은 우리 대산정사님이 직접 쓰신 거 이렇게 하신 말이에요. 크고 뚜렷하고 바른 기운. 크게가 아니라 크고 뚜렷하고 바른 기운. 이게 일원상 기운이에요. 공원정의 일원상 기운을 이게 합의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려면 합의하냐? 첫째, 천만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래. 천만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을 일단 멈추어서 그래. 어떻게 수양하냐? 이게 아까 정은 연불자선 주성을 하면 그게 정할 때고 뭐 학문에도 일심하고 이게 다 수양이 되는 거예요. 되는데 동할 때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마음을 천만경계를 대할 때 마음을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생각으로 지사는 공부를 하다. 온전한 생각으로 정신을 일심으로 모아서 생각해갖고 옳은 거는 취하고 그런 건 버리는 이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치연히 작용하는 의식 출입을 치연히 왔다 갔다 하는 의식 출입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관리하란 말이에요. 뭐 안 나갈 건 나가지 말고 나갈 것만 나가고 관리해서 육군문을 개폐하라. 아니 비설치 육군문을 열고 닫으라 이게. 열을 것만 열고 닫을 건 닫아버리라 이게. 응?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조종하고 과불부위 없는 중도. 그렇게 해갖고 육군문이 중도에 딱 맞게 한다 이게. 여기 이제 그 서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중국의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에요. 요순 임금부터 쭉 주나라까지 나오는 책인데 거기 보면 우임금이 그러니까 순임금인가 우임금이 그 다음에 왕한테 물려주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심이 혼합하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릴 거냐? 오직 정밀한 기운으로 그냥 일심 집중해서 그냥 정밀한 기운으로서 중을 잡아라 그랬거든요. 정밀한 기운으로서 마음을 쓸 때 딱 중도를 잡아라 써라 이거예요. 일심 통일해갖고 중도를 잡아라. 온전 생각 취사로 중을 딱 잡아라 이탈이에요. 그게 집중이라 그래 집중. 집중. 이게 정일 집중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요순 임금은 모든 일을 세밀하게 처리하고 중을 잡아서 하는 이거를 그 기운을 타고났다. 이 서전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 모든 일에 일심 통일해 갖고 정밀하게 살펴서 그 중에 그냥 옳고 그런 걸 판단해서 중을 딱 잡으려다. 그래도 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럼 어제 우리 축구 졌죠. 왜 졌어요? 중을 못 잡은 거예요. 딱 찬스를 탁 잡아놨는데 그걸 하다 헛발질하는 거지. 중을 못 잡은 거예요. 어떻게 요르단한테도 지나. 조그만 나라야. 거기 맨날 전쟁하고 해갖고 제대로 축구 연습도 못 할 건데 어떻게 그런 나라한테 지나 몰라요. 뭐 영국 가서 했다는 게 뭐 허다인가 봐. 그러니까 이것도 온전 생각 취사가 안 된 거예요. 육군문을 좀 제대로 잘 안 돼. 중도행을 해야겠다 이거예요. 이게 육군문 개폐 규제 관리를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육문염대 거기다 육문염을 갖다 들이대라 이게 하지 않은 조목 말지 않은 조목 그래 육군문 개폐 다 육문염을 대주대서 주의조행을 거기다 들이대서 중도에 맞게 육군을 개폐하고 본다. 개폐하라 이거. 이것이 그냥 48년 전에 이걸 해갖고 내가 엄청나게 감명을 받아갖고 맨날 외우고 다녔어 이거를 외우고 다니다가 48년 만에 여기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군문을 개폐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무건난식하라 그랬대요. 그냥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고 그냥 탁 그냥 함축하라 이거예요. 무건난식. 그래서 우리가 대충 말을 잘 안 해요. 쓸데없는 말 안 해요.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자꾸 떠들면 이 기분이 새나가거든요. 여기 누가 제일 떠드는 여기 별 말하는 사람은 없네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산다. 그렇기 때문에 동한 다음에 반드시 정하라 이거예요. 계속 동하지 말고 동한 다음에 반드시 정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동정간 분리선이요. 정할 땐 충분히 정하고 그 다음에 정의 바탕에서 통하고 동한 후엔 정하고 정한 후에 통하고 동중정 정중전 무시선 하라 이거예요. 반드시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존이야기 하라. 밤 기운을 길러라 그래요. 밤에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전등도 이게 LED 전등 너무 밝아요. 그게 꺼버리고 조그마한 등을 켜고 그래 밤 기운이 길러진다 해서 전등도 밝은 거 털어놓지 말고 여기 책상 전등 있잖아요. 밤에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전부 초롱불 켜고 했어. 그러니까 밤 기운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사람은 수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존약이란 말은 누구예요? 맹자님이 한 소리예요. 밤 기운을 길러라는 거예요. 밤에 막 쏘다니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밤에는 가능한 이렇게 밝은 기운을 놓고 그냥 보일 정도만 하고 그래서 그 기운이 길러져야 수양이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여기는 세삼회 때 내가 이 불교 이런 얘기를 못하고 여기는 그래도 선박이라 이 얘기 되겠어요. 좀 안심이 돼. 세삼회 때는 하면 왜 자꾸 머물기만 가르치냐 그래서 안 돼. 이런 얘기 장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중앙에 혼둔이라는 왕이 있었다. 장자 책이에요. 혼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동서남북에 이게 왕들이 있었어요. 사방에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더니 왕들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보온을 해야겠다고 했더니 혼두는 우리 때는 다 구멍이 8개가 나 있어. 응? 뭐 콧구멍 2개 이렇게 하면 8개가 되는가 봐. 근데 혼두는 구멍이 하나도 없어. 응? 그래서 뚫어주자. 우리가 뚫어주자 해서 8개 구멍을 사방 하나씩 뚫었어요. 8일간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어줬더니 8일째 되던 날에 죽어버렸다. 이렇게 나와. 이게 뭐냐. 우리 육군이 경계 뚫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유명한 길이에요. 혼돈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일원상이었는데 구멍을 뚫어주니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2개 이렇게 합치면 8개가 되거든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구멍이 뚫리지 말자. 수양이라는 건 수는 닦을 수잖아요. 근데 대산종사님이 때울 수라 그래요. 때울 수다. 구멍을 때워라 이거예요. 뚫어진 구멍을 때워라. 마음에 구멍이 나면 안 되니까 때워라 이거예요. 나도 이거 선박이 너무 해갖고 막 구멍이 많이 나갖고 맨날 이렇게 병도 앓고 막 그러는 거 이게 구멍 나서 이게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거 들어. 이거 오래간만이야. 구멍이 나도 이게 떼어라 이 소리요. 그래서 그러면 정신 수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몇 개 안 남았어. 늘 멈추는 공부를 하되 때 묻은 마음은 닦고 들뜬 마음은 가라앉히고 새어나가는 마음은 때우란 말이에요.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공부를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일과를 해서 아침은 수양 정진의 시간이다. 이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라 마음의 때를 벗기는 선공부로서 나날이 새 마음을 기르자. 새 마음을 기르자. 밥은 저녁 수양 정진의 일과는 어떻게 하냐면 잠자기 전 남은 시간에 머리에 타는 불을 끄는 연불자선 공부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자. 요거를 이게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었는데 괜찮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전일리하게 퍼치해야 낮은 수양 정진 아침 수양 정진 일과는 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음의 때를 벗기는 선공부로 나날이 새 마음을 기르자. 잠자기 전 남은 시간에 머리에 타는 불을 끄는 연불자선 공부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자. 원래 정신을 회복하자 이거예요. 요거를 반복 순환하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된다. 새로운 역사가 창조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수행요법이에요. 심기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 경계를 따라 있던 그 요란함을 얻게 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 시간이 없으니까 순간순간 마음대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고 대주하고 또 대주해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는 거예요.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가라.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들어온 걸 염두에 있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가라. 이게 자성의 정을 세우자는 거예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추어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고 대주해서 온전한 정신을 돌이켜라. 몸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아니해서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하라. 요게 네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법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정신수양공 오래오래 하면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해서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 천만 경계 우리 이 마음과 몸을 사용할 때 자주의 힘이 생겨서 수양력을 얻게 된다.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수양력을 얻게 된다. 이게 인류 최대의 과제요. 정신 개벽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여기 대학생들이 한번 이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이론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되겠어요. 김덕선. 이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로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지 않아요? 되는 게 이렇게 이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을 나가라. 뭐 갖고 나가? 정신 수양 갖고 나가라 이거예요. 정신 함양하자 이거예요. 자꾸 막 이 밤낮 없이 게임만 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요, 저기 이름이 뭐지? 저기 강대현. 강대현은 병원에서 사람 구하고 덕선이는 가서 정신수양 그 하다가 안 되면 병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들어가기 먼저 구해야죠. 그래서 이게 정신개혁 운동을 우리 대학생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때까지 노력했어요. 어른들한테 시켜보고 뭐 어린이한테 시켜보고 뭐 다 해도 어린이들은 공부는 해도 지가 세상으로 못 나갈 것 같고 어른들은 또 뭐 가정이 많고 뭐가 많아서 안 되고 안 돼요. 삼성전자 다니라고 막 갖다 갖고 뭐 정신개방하러 나가지 못 나가요. 그냥 그 일이 바빠 지금. 삼성전자 일이 바빠. 지금 뭐 인란어를 만드냐 일란어를 만드냐 하고 있는데 어디 정신개방을 할 수 있어요. 그거나 열심히 해갖고 열심히 돈이나 벌어서 우리 부강하게 살게 하고 우리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이나 좀 줘요. 돈 벌어갖고 정신수양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예, 이상으로 마칩니다.